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하정욱 경남평화회의 집행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먼저 경남평화회의에 관한 여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평화, 너무 좋은 말인데 그렇죠. 요즘에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남평화회의는 언제 어떤 목적으로 결성되었는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이게 비상설적인 연대 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언제 시작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2017년 아마 이전에도 이런 이제 경남 비상시국회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제 그 다음 해죠. 2018년에 네. 경남평화회의로 개편하면서 이제 그때 이름이 이제 정해졌죠. 그래서 거의 2018년 4월 달에 경남평화회의로 이름을 이제 정하고 비상설적인 연대기구로 1년에 한 해 또는 2번 정도 이렇게 시국회의나 회의를 이렇게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평화회의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은 한반도 평화, 그 다음에 남북관계 발전에 동의하는 이런 어떤 재정당, 개척단체,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 뿐만 아니고 개별 인사들까지 해서 모여 있는데, 이게 이제 상설적인 조직은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평화나 남북관계에 뭔가 위기, 급박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모여서 이제 입장을 발표하거나 그거 관련된 회의를 해서 뭐 공동 행동들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해왔던. 요즘에는 경남 각계 비상평화선언 이렇게 지금 결성된 이후 지금까지 이제 어떤 활동에서 요즘에 제일 바쁘죠. 그렇죠. 예, 지금 한 2, 3주 전부터. 아마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우리 한반도의 그 긴장 관계가 고조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상 보면 그 연평도 포격전이나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있긴 했지만, 사실 이제 이 정권을 이끌고 있는 정부 자체가 워낙, 사실 제가 볼 때는 대북 대결적인 전쟁에 관해서 뭔가 이게 좀 강도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아마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북한에서 내려온 오물풍선 이런 게 막 그렇죠. 지금 5차에 6차까지 막 예고하고 이런 생각. 현 정부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견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부의 정책 가운데 경남 평화회의가 가장 우려하는 정책은 무엇이나 통치행위가 있다면? 예,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좀 뭔가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는 이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전쟁 불사, 선제 타격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출범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미국의 신냉전 대결 정책에 스스로 좀 이렇게 포박되어서 대북 적대 정책, 대결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좀 심각한 전쟁 책동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그 백년도 연평도에서 이제 어제 6월 24일부터 시작해서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이제 자주포 사격 훈련을 예고하고 있는데, 워낙 이 지역은 정전협정에서도 군사 분계선에서 설정되지 않아 갖고 이렇게 더 좀 우리 보면 백년도 연평도 막 이 해전 많이 잦았잖아요. 그죠? 이런 곳에서 이렇게 자주포 사격 훈련을 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충돌을 갖다가 언제 일어나도. 그렇죠. 예.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를 사실은 한반도 전체와 예. 속도수로 하고 있고 북의 헌법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전혀 그런 이제 이렇게 지배권을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올해 북이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자기 정책들을 변경하면서 헌법을 바꾸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고 어떻게 바꾸냐? 지금 현재 있는 군사 분계선, 육지에서의 군사 분계선이 이미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정상태에 있는데 동해와 서해, 특히 이제 동해는 또 상관이 있는데 서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고 바로 그 이유가 군사 분계선이 해상 분계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북이 설정하는 해상 분계선과 남측이 주장하는 해상 NLL은 이렇게 다릅니다. 겹칩니다. 겹치기 때문에 이 헌법을 개정해서 정확하게 자기 영토 규정을 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에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러니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공식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포사기 훈련을 한다고 하는 거. 사실 24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오늘 사실은 24, 25일을 하지 않고 오늘 이제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포사기 훈련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 방향이 서남 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북쪽이 아니고 서남 쪽이어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매우 사실 이게 작은 불씨 하나라도 그쪽은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너무 하여튼 좀 위험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이제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뭐 그냥 프리덤 엣지 그거에 네, 대해서도 그렇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프리덤 엣지 훈련은 이제 이렇게 다영역의 군사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보면 해상 또는 육상 뭐 이런 훈련인데 이거는 육상, 해상, 사이버.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거는 여기 일본이 공식적으로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특히 윤석열 출범 이후에 너무 이 친일 굴욕적인 어떤 외교 정책, 군사안보 정책들을 함으로써 한반도 재침략이나 군사 대국화의 어떤 기회를 한반도 이런 일본이 이때까지 계속 노려왔다고 추구해왔던 거잖아요. 특히나 그걸 한반도의 북의 존재 또는 한반도의 어떤 긴장, 군사적 긴장을 핑계로 사실 그렇게 해왔던 것에 오히려 그거를 제어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게 윤석열 정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밀정이 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뭐 평가들이 다르긴 한데 저는 그 점에서 매우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정이 아니라 간첩이죠. 간첩이라고 하면 북의 간첩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간첩은 미국 간첩도 있고 일본 간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국 간첩과 일본 간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어준 씨 주장에 따르면 일본 간첩단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있다 이렇게 주장할 만큼 너무나 굴욕적인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역사 정의. 뭐 독도 문제, 예, 지금 뭐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심해서 말을 이것에 이제 지금 수요 시위를 계속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소위 이제 우익 단체라고 그럴까요? 일본 몰집학한 단체들에서 계속 손해상을 훼손하고 수요 시위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 수요 시위에 매주 수요일 날 진행하는 성명서나 연설의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그분들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일본의 굴욕적인 어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 목적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의도고 그것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압력, 간섭, 지배 이런 것들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분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너무 구한말에 우리 진짜 양대 열강 속에서 껴있던 그렇죠. 그때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 진짜 뭐 얘기하지 않아도 뭐 카스라테프트 조약으로 미국하고 그렇죠. 일본이 서로 그렇죠.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를 갖다가 그렇죠. 인정해주고 조선의 식민지를 갖다가 미국이 또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했던 거나 지금 러시아도 또
요즘 최근에 북노조약 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반도 옛날에 이게 진짜 변곡점이라는 생각이 막 맞습니다. 예, 네, 예. 이럴 때 우리가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우리 윤석열 정권의 그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이 더 동맹을 맺게끔 더 그렇죠. 부채질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본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렇죠. 노태우 정권이 사실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 소위 그쪽 정치 세력의 앞선 대통령인데 소위 이른바 북방 정책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수교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협력이나 경제적 어떤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제가 볼 때 노태우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정말 그러니까 인식을 갖고 있다. 노태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래도 남북 관계들이 조금씩 진전했는데 갑자기 그 역행해갖고 뭐 노태우 시대보다도 훨씬 더 역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이러다 나라가 망할 것 같아. 나라가 거덜날 것 같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오물풍선 네, 예, 그렇죠. 진짜 오물풍선을 내려보내는데 우리 정부가 또 강력하게 지금 그 오물풍선에 대해서 막 하는데 그냥 오물풍선을 내버려 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물풍선을 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네. 저것도 잘못됐지만 그 원인들을 제공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민들도 다들 아시죠. 대북비라. 네. 계속 북이 얘기해왔고 이 남북 그 9.19 군사합의 전폭력 정지를 시켰는데 그 남북 9.19 군사합의에도 사실은 대북비라는 이렇게 소위 군사작전, 그러니까 심리전의 일종의 행위죠. 그렇죠. 군사행위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런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로 서로 합의했던 9.19 군사합의 내용에 따라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거를 계속 공격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서 이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뭐 때문에 위헌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에는 과도하게 제한한 측면에 있어서 위헌이지만 이것이 한반도 긴장이나 우리의 어떤 안보 불안 또 국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위협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 입법을 보완 입법을 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방통위 이런데 자기 그러니까 야당 인사 추천해야 되는 걸 아예 이제 안 하면서 이렇게 2인 체제로 방통위를 만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하면서도 대체 입법을 빨리 만들어서 이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사적 긴장이나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라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대북전단 계속 날릴 수 있도록 방조하고 있죠. 예. 심지어 뭐 그 대북전단이나 탈북단체들이 그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고. 그렇죠. 아니 그 돈이 없으면 막 그 몇만 장, 20만 장? 지금 2004년부터 대북전단을 살포했고요. 지금까지 따지면 들어간 돈만 수천만 장이 살포가 됐을 거고, 지금 5차례인가 6차례 오물풍선이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건 수천만 장이 뿌려졌죠. 뿌려졌고,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진짜 나쁘거러워서, 하여튼 말을 여기 이 자리에서 하기 그런데, 하여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전단이 불러온 것이 오물풍선이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면 해결될 문제를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키고 학생기하고 포사기고 훈련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 생각, 북을 어쨌든 군사적으로 이렇게 대결 정책을 통해서 굴복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탕이 있지만 현재에서는 자신의 정권위기, 심각한 정권위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전쟁 책동을 더욱 이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최근에 정말 그 최상병 그 청문회 할 때 저도 조금 봤습니다. 보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될 별들의 그 작태들이 너무 한심해갖고 저렇게 비굴하고 저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우리 안보를 갖고 있다는 것들이 좀 한심해서
정말 죽을 뻔. 사실상은 군사작전 그 지휘권도 없죠.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장성별들이 작전 지휘권이 없습니다. 없고. 그에 비해 갖고 그 박정원 대령이라든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죠. 예. 저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게 된다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이게 없잖아요. 전혀 없죠. 네. 예. 그러니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의 위기가 네. 높아진다 이러면 일단 국민들은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하고 평화에 평온하고 평안한 일상이 아니라 그렇죠. 언제 뭐가 닥치나 예. 이런 생각도 불안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요? 만성적인 불감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런 것들을 70년 동안 그렇죠. 겪어왔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상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저기는 전쟁이 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 발발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평가해왔기 때문에 여행 오기도 꺼려 했고, 예를 들면 그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평창에서 이렇게 할 때도 사실은 그 전에 상당히 심각한 어떤 군사적 위기가 발생을 한반도에 했었습니다. 선수단 보내지 않겠다고 유럽에서 얘기했던 나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위기감은 보통의 사람, 우리는 불감증을 갖고, 만성적인 불감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보통의 상식,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거죠, 쟤들. 근데 이제 하도 그 늑대 소년 있잖아요. 그렇죠.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두고 또 그렇죠. 아니고 이랬던 것들 때문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예. 근데 저는 정말 좀 오늘 이거 한다고 하면서 2018년도에 했던 9.19 군사합의가 예. 우리가 이제 예. 거의 그렇죠. 효력 정지됐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우리 거의 전쟁이 일어날 안전장치였고, 그렇죠. 이때까지 남북 관계에 진전된 성과였던 건데,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방지하는 거, 완전히 서로가 그렇죠. 지금 예. 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큰일입니다. 예,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는데, 네. 경남 평화회의의 그 이후 일정이나 계획은 무엇일까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한미연합 군사훈련 또는 한미일연합 군사훈련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워낙 안보 불감증 그런 데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시는데 예전에 비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군사훈련이 지금 강화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프리덤 엣지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제 더 큰 일은 8월 달에 8월 19일부터 아마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상 최초의 한반도 핵전쟁 연습이 한미연합 작전 계획 2022라고 하는 이제 이런 작전 시나리오에 따라서 핵전쟁 연습을 최초로 이제 8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공감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8월 아마 중에 경남 평화회의가 다시 아마 소집되어서 그것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할지 아마 논의할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게 왜 지금 최근에 어젠가? 네. 나경원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핵무장화 해야 된다고. 그 핵무장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핵무장화가 된다는 건 솔직히 우리 작전권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죠. 불가능하지만 예, 예.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본의 핵무장을 그렇죠. 위해서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닐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심각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너무 사적인 질문으로 누구에게나 처음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하정우 집행위원장님의 그 시민사회활동 시작 배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도 이 질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여쭤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시작은 제가 이제 87년 6월 항쟁 시기에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6월 항쟁의 경험, 그다음에 이제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광주 민중항쟁의 진실을 알게 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운동을 했던 시작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봐서 시작은 그러면 광주항쟁의 진실, 그다음에 6월 항쟁의 경험, 이것이 이제 시작이었다 이렇게 저는 하여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쩔 때 보면 무관한 것 같은데 우리들이 다 네. 무관한 것 같은데 일제 강점기 때 그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다 3.1운동 키즈거든요. 아, 예. 모두 다 3.1운동에 영향을 받고 예. 더 막 해외로 나가고 네, 그렇죠. 진짜 고난을 감수하는데 또 87, 네. 또 그 앞선 세대들은 또 강주항쟁 네, 그렇죠. 이러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진주시에서 국회의원 출마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언제였습니까? 이거는 정보가 잘못된, 저는 국회의원 출마한 적이 없고요. 예. 국회의원 좀 더 말씀해 주시고 그러지 더 높은데 출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진주에 국회의원은 2명을 뽑습니다. 네. 근데 시장은 1명을 뽑거든요. 아, 진주시장 선거를 2006년, 2010년 이렇게 두 번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출마를 했던 경험이 있고, 하여튼 지금은 이제 후배들에게 다시는 출마하지 않는다는 두 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꽤 오래됐죠. 14년 됐네요. 예, 10년에 마지막으로 진주시장 선거를 출마했었으니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은. 아니요, 예. 워낙 어떨 때는 이 진보 정치라고 우리는 그 80년 강주 민주항쟁, 87년 그 6월 항쟁을 겪으면서 단지 민주주의 제도적인 것이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민중들이 좀 더 역사의 주인으로 되는 그런, 아직은 그 사이에 못 도달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꼭 선거에 나간다서 뭐 승리하는 것도 그랬지만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느라고 출마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시간 있으면 뭐 오래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 최근에 이번 상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받은 건 아니고요. 예. 6월 평화통일, 창원 통일 마라톤 집행위원장. 조직위원회가 그 가톨릭 통일 마라톤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마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가 수상하는 이제 민족화해상. 네, 민족화해상. 올해 이제 저희들 창원 통일 마라톤 조직위원회가 수상을 했죠. 언제부터 했죠? 그 창원 통일 마라톤은 이제 올해가 24회 대회니까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1년부터. 예. 6.15 공동선은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6.15 공동선은 기념 횟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4회 대회가 되죠. 예. 우리도 빨리 진짜로 마라톤, 저쪽 북으로도 마라톤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죠? 2019년에 갈 기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허성무 창원시장님하고 이제 이 조직 관계자들이 금강산에서 실무회담까지 하고 이랬는데 막판에 이제 사실은 그게 성사가 안 돼가지고, 아쉬운데 그게 사실 민간단체 차원의 체육교류 행사로는 최초의 역사였고 성사되었으면 정말 어깨 힘을 주고 다녔을 텐데 아니요, 우리가 마지막에 통일이라고 하는 것도 봐야 통일이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봐요. 서로 만나야지. 만나야 통일이 되고 그래 그렇죠. 만나야 통일이 돼야지. 만나야지 우리가 평화라는 게 얼마나 절감되고 우리가 그렇죠. 그럴 것 같아서 정말 통일 마라톤의 의미들을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제 넣은 최초의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 광주, 전주, 서울 이렇게 이제 마라톤 대회가 만들어진 계기가 되어서 어쨌든 이런 통일운동하는 단체 또는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제 최초로 좀 시도된 대회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이제 성사 일보 직전에 좌절되긴 했지만, 민간단체 차원의 체육교류를 합의서까지 작성했던 이제 최초의 이제 대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평균 한 24년 동안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 무슨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사 진행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작은 재정으로도 이렇게 풀 코스까지 대회를 해왔던, 물론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지금 다시 복구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평균 한 4,500명 정도의 이제 우리 경남도민이나 창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좀 명성을 가지고 있는 대회라고 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하정우 경남평화회의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